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가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로 확정되면서 해묵은 지역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어제 저녁 담양과 장성 지역에 우박이 내려 수확을 앞둔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같이 간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 과정에서 최고층 높이를 두고 광주시와 조합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가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역할을 나눈 책임 총리를 호남 출신이 맡게 되면서 해묵은 지역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곧바로 환영했습니다. 당장 국고확보차 중앙부처를 드나들기가 수월해질 것이란 공직사회 기대가 큽니다.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지역 SOC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섬의 날 지정 등 전남지사 재임 시절 관심을 보였던 현안을 비롯해 한정공대를 비롯한 광주 전남 지역 상생 대통령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가 여러 정책에서 좀 낙후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의 수건 사업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호남 출신 총리를 반겼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기존 총리보다 권한이 한층 강화된 책임 총리의 역할을 맡게 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위장 전입과 전두환 씨 관련 기사 등 과거의 흠결을 제대로 된 총리직 수행으로 만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좋죠. 항상 또 우리 도지사로도 존경했고 또 뭐 그렇게 큰 적이도 없잖아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이로서는 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평소 호남에 대한 애정 표현에 아낌없었던 이낙연 총리가 앞으로 보여줄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고향의 관심은 남다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새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실질적 지방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도에서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정부 예산 결정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법 등을 바꿔 자치단체 실질적인 자치 조직권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본격 여름으로 달력이 넘어갔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지면서 한낮에는 꽤 덥겠습니다. 곡성도 27도, 나주가 26도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살짝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많이 껴 있습니다. 낮에도 많은 구름으로 인해서 볕이 살짝 가려지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9.6도를 비롯해 영광이 19.9도, 담양이 17.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26도, 화순이 2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2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야당이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의 호의적인 민심, 특히 호남 민심 때문인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고민은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원칙을 저버렸다면서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렵게 결단해 국정 안정의 길을 열었으면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변화의 의지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호남 총리를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정부 발목 잡기로 비춰지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인사청문 대상들에 대해서는 봐주기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하자가 명백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엔 이를 뒷받침할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선평가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자강을 위한 혁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예비 후보들마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의 중진 의원들조차 진로를 고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몰락의 길로 가느냐 국민의당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가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결성된 이후 8개월 동안 연인원 57만여 명이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자원봉사 활동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비록 해산은 하지만 적폐 세력들은 여전하다며 박근혜와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은 청산해야 할 교육계 적폐로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꼽았습니다. 어제 광주공고에서 열린 광주교육 원탁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30여 명은 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과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 부족을 선정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분석해 내년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 제안 접수 창구인 광화문 1번가에도 전달할 방침입니다.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 전남 북부 지역에서는 느닷없이 굵은 우박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 현장을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차체가 움푹 패이고 유리창이 깨져나갔습니다. 연걸어 가던 오디 열매는 우수수 떨어지고 으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남 담양과 장성 일대에 눈앞을 가릴 정도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13mm 정도 크기의 굵은 우박은 20분가량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박이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처음에 저도 태어나서 지금 이때 이 시기에 우박이 온 건 처음입니다. 파악된 농작물 피해만 오디 50여 톤과 복분자 20톤, 그리고 사과 300톤가량입니다. 차량 피해와 시설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우박이 쏟아진 건 대기 불안정 때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진 가운데 하층부에 따뜻한 공기가 머물며 강한 대류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상층에 찬 공기 덩어리가 위치하고 하층에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강한 대류에 의해 상층에 얼음 덩어리가 만들어져 빠른 속도로 하강하면서 우박이 관측이 된 겁니다. 대기 불안정 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광주와 전남 6개 지역에는 한때 세찬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소나기가 내린 지역은 바닥이 식으며 대기 불안정이 해소돼 우박이 내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같이 간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몇 시간 동안이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간부 공무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지난 5월 8일 밤 대만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주시청 본청 공무원 2명과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 1명, 모 협회 여직원 1명이 출장 마지막 날 저녁 만찬을 마치고 술 한잔 더 하자며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이 공공기관 여직원을 끌어안으며 음담 패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직원이 뿌리치고 숙소로 돌아갔지만 성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호텔 객실 여직원 방까지 쫓아와 방에 강제로 들어가려 했고 문을 걸어 잠그자 이번엔 방으로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여직원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몇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동안 현장에 함께 있었던 광주시청의 또 다른 남자 공무원은 이 여직원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조사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들은 술이 너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 여직원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청 직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과 성추행 등 이른바 갑질 행위가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처음 열렸던 5.18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5.18 최초의 기록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영문판 광주 다이어리 재출간을 기념하는 행사였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행사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오갔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와 자유의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주 시민들이 1980년 5월에 가졌던 기억과 경험, 이것을 학술대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18 민주항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도 공방에 오갔다고요? 네,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의 거물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레그 대사는 약간 좀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갖다가 좀 변화를 했고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미국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이처럼 5.18 관련 행사가 유엔 본부에서 국제적인 학술 행사로 치러진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5.18 행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주저했었는데 그분들이 아주 감동적이고 감격했다는 거. 두 번째는 한국 외교부가 사실상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그런 유엔 행사가 됐었다고 하는 거에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밝혀지지 않았던 기밀 자료들과 또 당시 상황들에 대한 증언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5.18 진상규명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건의 성격에 맞게 진실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 사건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1997년 대법원이 5.18은 신군부의 내란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란 행위에 걸맞게 사건 규명이 다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는 3일부터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크게 강화됩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늘과 내일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매각 과정에서 완전한 고용 보장을 채권단에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오늘과 내일 근무조별로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이번 부분 파업에는 광주, 곡성, 평택공장 노조원들이 참여합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가 단체 교섭과 무관한 파업을 결정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업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담양의 한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실탄 등은 특수전 사령부에 복무했던 남성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지난 1998년부터 2년 동안 육군 특전사에 복무하면서 M16 실탄 170여 발과 연습용 수류탄 뇌관 등 군용물을 훔친 혐의로 51살 윤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복무 때 사격을 하고 남은 실탄을 빼돌린 뒤 장기 투숙해온 모텔 옥상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윤 씨를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대단위 개발 사업인 광주 노문동 뉴스테이 사업 과정에서 층수 제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고층 높이를 두고 광주시와 조합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3,000가구 이상 대단위 개발 사업인 광주 북구 노문동 뉴스테이 사업.
44층 아파트 13개 동을 세울 예정이었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와 경관심의를 거치며 최고층 높이가 논란이 됐고 광주시는 최종적으로 최고층 높이를 옛 금호생명 빌딩 높이인 134m로 제한하며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무등산 조망권을 해친다는 의견과 바람길을 막아 도심 열섬 현상을 악화시킨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광주시가 부당한 행정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당초 체결한 업무 협약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층수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경관심의 본회의 조건부 의결 내용 이외의 추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경관심의 소위원회는 명백히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국토부 지침 범주안에서 조건부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건축과 교통, 소방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미수습자 유해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가 높은 세월호 3층 로비의 수색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카페와 오락실 등 편의시설이 몰려있던 3층 로비 수색을 이번 주까지 끝내기로 하고 로비를 포함한 3, 4, 5층 6개 구역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습팀은 6월 초까지 1차 수색을 마친 뒤 벽면 등에 매달린 구조물과 진흙 등에서도 유해를 확인하는 정밀 수색에 들어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죽산보 수문이 오늘 오후 2시에 개방됩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4대강 6개 보를 상시 개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산강 죽산보를 오늘 오후 2시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 공급 장애와 지하수 수위 저하 등 농민 피해를 우려해 현재 관리 수위 3.5m에서 약 1m 정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수문 개방 효과를 심층 관찰합니다. 있습니다. 어제도 마산여고 학생들이 와서 상당히 응원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뻗어가는 타구입니다. 좌중간 담장 쪽으로 갑니다. 담장 쪽 담장 넘었습니다. 선두 타지 않죠. 오늘도 홈런으로 선취점을 만들어내는 기아 타이거스. 받아친 타구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적시타가 됩니다. 고장혁 선수의 적시타. 3루 했던 김선빈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2구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탐장 넘었습니다. 김민수의 솔로 홈런까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멀리 뻗어가는 타구입니다. 쭉쭉 갑니다. 탐장 쪽으로 탐장 뒤로 꽂힙니다. 저 뒤에 다시 버나디나의 트럼프까지. 무서운 기아 타이거스의 호랑이 드립니다. 좌중간은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지완의 적시타 또 한 점을 달아나면서 스트레이트입니다. 투아웃 주자 1루 상황. 몸쪽에 들어왔습니다. 3진아웃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10대2. 어제에서 오늘까지 경기 승리하면서 태카노이시 선수가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에서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미래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는 30개 나라에서 222명의 디자이너와 174개 기업이 참가해 디자인의 미래를 조망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디자인을 연계시킨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정책 디자인 모델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의 창극, 흐엉의 희망일기가 오는 11일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베트남 여성 흐엉이 무안의 노총각에게 시집와서 겪는 이야기를 통해 국경을 넘는 사랑과 베트남 전쟁의 아픈 역사를 끌어안는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번 창극은
전통 국악기와 오음계를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변조를 통해 현대적인 감성과 재미를 담아냈습니다. 광공업 생산률이 광주는 증가한 반면 전남은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주는 2.4% 증가했지만 전남은 4.5% 감소했습니다. 생산 자재품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광주가 4.1% 증가했고 전남은 8%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담양의 대숙 맑은 쌀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은 한평의 나비쌀이 차지했고 우수상은 영암의 달맞이쌀 골드,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고흥의 수호천사 건강미가 차지했습니다. 선정된 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판촉이나 품질 개선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가 1,0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본격 여름으로 달력이 넘어갔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지면서 한낮에는 꽤 덥겠습니다. 곡성도 27도, 나주가 26도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기온이 살짝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초여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에도 많은 구름으로 인해서 볕이 살짝 가려지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9.6도를 비롯해 영광이 19.9도, 담양이 17.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26도, 화순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평년과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도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겠고요. 오늘 1m로 물결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우리 지역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